1차식 미국의 국가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중 하나가 자유의 나라인데요. 미국의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면으로는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많고 또한 매우 절제하며 상대방을 위해 매너를 지키기 위한 규칙이 엄격한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미국의 필수 매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예절입니다. 가벼운 눈인사로 Hi, Hello, Good morning 등으로 아침에 이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초면이어도 또는 아침에 출근길에 아니면 산책길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과도 이렇게 가벼운 눈인사와 함께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의례적입니다. 다음으로 실례 요청을 할 때 인사하는 말로는 excuse me, sorry 등이 있는데요. 회사나 아니면 마트에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길을 비켜줄 것을 이제 요구할 때 excuse me, sorry 등으로 이제 실례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양해를 해주었을 때 감사의 인사로 thank you, appreciate it 등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일 때는 hi, hello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ey, how are you? How's it going? 등으로 안부 인사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의례적이고요. 이런 스몰톡이나 눈인사에 한국인들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인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상대방이 이제 웃으면서 먼저 Hi, Good morning으로 인사를 시작해주면 그날 하루가 또 즐겁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런 인사에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문 잡아주는 예절인데요. 뒤따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상대방이 올 때까지 문을 잡아서 기다려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리고 회사나 마트에서 우측으로 통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 굉장히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는 상대방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스탑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가장 먼저 탑승한 사람이 대부분 다음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층수를 모두 눌러주는 매너가 있고요. 이때는 what floor?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fourth 혹은 second, two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숫자를 부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잘 듣고 각 층수를 눌러주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다섯 번째로 식당이나 공연장 또는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 줄 서는 예절인데요. 이게 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한테 Are you in line? 라고 물어보면서 대기 라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지금 이 메뉴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예의에 잘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규칙 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교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교통 문화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도로 위에서 미국인들의 그런 배려나 양보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렇게 트래픽이 길어서 대기를 하던 와중이어도 만약에 합류하려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은 그 차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수신호로 양보를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차선이 합류되는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이제 차선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많이 자기들의 대기가 길었어도 원 바이 원으로 한 대씩 양보해주고 한 번씩 끼어들고 매너를 잘 지키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려고 상대방 차를 양보 안 해주는 그것은 매너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양보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양보를 베푸는 아주 좋은 그런 매너가 갖추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생소한 이 도로 표지판 중에 하나가 스탑사인입니다. 스탑사인은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3초에서 5초 후에 출발하는 그런 표지판이고요. 동네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신호등 없이 통행을 해야 할 경우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삼거리나 사거리의 경우 이 스탑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요. 스탑사인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다시 재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사거리인 경우에는 내가 섰지만 어떤 차가 나보다 먼저 왔는지 내가 어느 차 다음이었는지 모르면은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각별히 이제 기울여서 내가 어느 차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웨이 표지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방 통행길입니다.
주로 이런 원웨이 길은 다운타운과 같은 번화가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자칫해서 한순간 이 원웨이 표지판을 못 보고 주행을 하게 되면 역주행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유의를 각별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도로 교통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보행자 우선 문화인데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다운타운에서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신호가 되지 않았어도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또한 무단횡단,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사람들이 어디서든 튀어나와서 길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항상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만약에 길을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이렇게 먼저 정차를 하여서 보행자를 건너게 해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교통문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소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거 7번 팁 문화인데요. 보통 음식을 서빙해주는 식당이나 미용실, 그리고 짐을 운반해주는 호텔 등의 직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에 팁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업체는 영수증에 원하는 팁의 구간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키오스크나 이런 데서도 이제 팁을 몇 % 지급할 건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코비드 전에는 이것보단 낮았지만 근래에는 이제 적게는 18%에서 이제 많게는 23%, 25%까지 원래 청구된 금액에 이 정도 금액까지 팁을 요청받기를 이제 원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물가가 많이 상승한 데에 비해 또 팁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팁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체나 그리고 아르바이트생한테 굉장히 그분들이 불쾌한 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제공할 때 감정을 담아서 전달을 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상대방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면 최소 금액이라도 지불해주는 것이 기본 매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나 맥도날드, 이런 버거킹 같은 버거집 또는 카페, 스타벅스 같은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받으러 가고 또는 그 가격을 지불하러 가는 직접 소비자가 움직이러 가는 식당의 경우에는 팁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알아야 할 관공서의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체국은 USPS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우편물을 전달받기도 하고 또한 미국 내에서 아니면 해외로 우편이나 택배를 보낼 때 이제 자주 이용하게 되는 USPS가 있습니다. 이 USPS와 굉장히 비슷한 택배 업체가 UPS가 있는데요. UPS와 USPS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이고 이 USPS는 관공서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물 전달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IRS는 우리가 구스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매년 연말정산을 1월에서 4월까지 이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S에 나중에 우편물을 보내거나 또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연말정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이 IRS라는 기관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에 입국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SA에 방문하셔서 SSN을 지급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SSA에 방문하여서 SSN 넘버, 소셜 시크릿 넘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SSA는 우리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번호, 레이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 SSN은 필수적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되고 이 SSN은 은행이나 다른 관공서에 무언가를 제출해야 할 때 필수적으로 카드를 신청하거나 이런 업무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MV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아니면 내가 차를 구매할 때 내 차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차 번호판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하는 기관이고요. 이 DMV는 우리가 영화 주토피아에서도 나오다시피 매우 일처리가 느린 것으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처리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 실기 시험도 봐야 하고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그리고 또 번호판 아니면 차량 등록, 갱신 이런 다양한 업무를 이제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줄이 기본 1시간,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셔서 예약 없이, 방문 예약 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휴일인데요. 미국의 공휴일을 알면은 언제 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날이 어떤 의미로 쉬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 1일은 New Year's Day, 새해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공휴일이고요. 마틴 루터 킹 데이인데요. 1월 셋째 주 월요일 날 공휴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이 메모리얼 데이는 굉장히 많은 마트에서 또 할인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실 때 좋은 달이고요. 미국의 가장 큰 공휴일 중에 하나인 바로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것은 7월 4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7월 4일에는 미국의 전 도시 그리고 전 동네가 불꽃놀이와 뭐 그런 파티로 굉장히 밤새 시끌시끌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레이벌데이는 이제 노동자의 날, 그래서 9월 첫째 주 월요일.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는 한국의 추석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와 함께 가장 긴 연휴, 그리고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휴가를 쓰는 그 공휴일 중에 하나고요. 이 땡스기빙 데이는 공식적으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지만 그 전체 일주일이 대부분 학교가 이제 휴일이 되게 되고, 또한 직장인이나 뭐 회사 그리고 학교의 부서들도 땡스기빙 주는 한 주 동안 거의 업무가 스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땡스기빙 주 전후에 뭐 관공서나 이런 데 방문하실 일이 있거나 뭐 HRM 어떤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땡스기빙 주를 피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모두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 그래서 미국은 이게 연말 11월 마지막 주 땡스기빙부터 거의 12월 그리고 1월 초까지는 많은 회사에서 조금 일을 집중하시기에 힘드실 수 있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때 막 휴가를 몰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학교나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미국 취업을 나오시게 되면 이런 홀리데이를 잘 활용을 하셔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